왕소풍이 멀리서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이야, 수생아. 그 목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다. 틀림없이 사람들이 이곳에 없는 줄 알고 있는 모양이었다. 수생은 급히 동굴 밖으로 나가 외쳤다. 오라버니, 오라버니. 나는 여기 있습니다. 나는 여기 있어요. 왕소풍이 또 크게 외쳤다. 수생아, 수생아. 어디 있니? 수생이 큰 소리로 외쳤다. 전 여기 있습니다. 동북쪽에서 한 사람의 그림자가 미끄러지듯이 날아오며 수생을 불렀다. 그는 갑자기 발이 미끄러지더니 땅바닥에 넘어졌다. 수생은 놀라고 매우 걱정이 되어 그에게 달려갔다. 왕소풍은 수생의 목소리를 듣고 너무 기뻐서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졌던 것이다. 그는 몸을 바로 일으키더니 급히 달려왔다. 수생도 급히 달려갔다. 두 사람은 서로 가까이 다가가자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포옹했다. 저구는 두 사람이 만나자마자 기뻐하며 다정한 모습을 보이자 마음속이 시큰하게 저려왔다. 그는 결국 사매인 척방을 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비록 계곡에서 수생과 반년 정도 같이 지냈지만 마음속으로 그녀를 추호도 여자로 보지 않았다. 단지 오랫동안 같이 있다 헤어지게 되자 아쉬움이 조금 남았을 뿐이다. 그녀가 사촌 오빠를 따라가면 그 이상 좋을 것이 없겠지. 그녀가 앞으로 아무 재앙 없이 사촌 오빠에게 시집을 가서 평생 즐겁게 살기를 바랄 뿐이다. 갑자기 왕소풍이 대성통곡을 했다. 수생이 수대의 죽음을 전했기 때문일 것이다. 잠시 뒤에 왕소풍이 수생의 손을 잡고 어깨를 나란히 하며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왕소풍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삼촌께서 불행하게 당하셨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삼촌이 키워주셨고 나를 마치 친자식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수생은 그가 자기 아버지에 대해 말을 하자 자기도 참을 수 없어 눈물을 흘렸다. 왕소풍은 낮은 소리로 말했다. 누이, 앞으로 다시는 당신과 헤어지지 맙시다. 그리고 나는 평생 잘 대해줄 것이요. 수생은 어려서부터 사촌 오빠를 사모해왔다. 이렇게 헤어져 있는 동안 생각은 더욱 간절했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하자 얼굴이 붉어지면서 마음속이 달콤해져 왔다. 두 사람은 동굴 가까이 걸어왔다. 수생은 갑자기 멈춰 서며 말했다. 오라버니, 당신과 나는 이만 돌아가도록 해요. 나는 그들을 보기 싫어요. 왕소풍은 의아해하며 말했다. 왜 그러니? 이 많은 아저씨와 어르신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너를 구하러 왔는데 그분들은 계곡 밖에서 반년이나 기다렸단다. 정말 좋은 분들이야.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해야 해. 수생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제가 이미 그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을 했어요. 왕소풍은 말했다. 모두 천리 먼 호북 지방에서 이곳까지 쫓아왔는데 같이 왔으니 같이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더구나 여기 있는 삼촌의 시신을 고향으로 모셔가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이곳에서 장례를 치러야 할지 그 어르신께 여쭈어 봐야 한다. 육아저씨와 화아저씨, 유 도장께서는 어디 계시냐? 수생은 말했다. 당신이 저와 먼저 가신다면 천천히 말씀해 드릴게요. 화아저씨는 정말 나쁜 사람이니 당신은 절대로 그의 엉터리 같은 말을 듣지 마세요. 왕소풍은 옛날부터 그녀의 말을 거역하지 않았었다. 이때 컴컴한 상태에서 달콤한 목소리를 듣자 그녀의 의사에 따라 떠나기로 마음을 굳혔다. 갑자기 동굴 속에서 한 사람이 말했다. 왕현질, 좀 들어오게나. 그는 바로 화철관이었다. 왕소풍은 말했다. 네, 화아저씨. 수생은 급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말했다. 내 말을 듣지 않겠어요? 왕소풍은 생각했다. 화아저씨는 삼촌의 의형이시다. 어르신의 명령인데 어찌 거역할 수 있겠는가? 이 많은 분들이 사촌 동생을 구하기 위해 이렇게 천리길도 멀다 하지 않고 도와주시러 오셨는데 일이 끝났다고 해서 아는 채도 않고 떠나간다면 너무한 일이야. 그러면 나의 명성이 땅에 떨어지겠지.
그렇다면 어떻게 강호의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겠는가? 사촌 동생은 아직 어린애의 마음을 지니고 있으니 조금 뒤 그녀를 달래며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되겠지. 그는 즉시 그녀의 손을 잡고 산 동굴로 들어가려 했다. 수생은 화철간이 말하려는 것은 절대로 좋은 말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순결하다. 그가 무슨 더러운 말을 해도 나는 깨끗한 몸이야. 그렇게 생각한 그녀는 즉시 왕소풍을 따라 들어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핏기가 없었다. 두 사람이 동굴에 들어서자 화철간이 말했다. 왕현질, 내가 왔으니 일이 참 잘 되었다. 혈도승은 이미 나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런데 아직 어린 중놈이 우리가 쳐놓은 그물에서 빠져나가려 하니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그를 잡아다가 죽이는 것이다. 그 어린 중놈이 바로 너의 삼촌을 죽인 원흉이다. 왕소풍은 크게 외치며 싹 하고 검집에서 검을 뽑았다. 그리고 수생을 쳐다보고 급히 이 사촌 동생이 아무 이상이 없는가를 살펴보았다. 불빛 아래서 본 그녀는 초췌해 보였고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왕소풍은 그녀가 가련해 보였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흔들어 보였다. 왕소풍은 급히 물었다. 왜 그러니? 수생은 급히 말했다. 아버지는 그 사람이 죽인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그녀가 이렇게 말하자 격분했다. 우리들은 내가 가련해 보이고 수대협의 얼굴을 보아서 너와 그 추악한 중놈과의 일을 발설하고 있지 않은데 내가 지금에 와서도 그 중놈을 두둔하고 있구나. 정말 100번 죽어도 용서할 수 없는 계집이군. 너는 중놈이라고 호칭을 붙이고 싶지 않아 아직도 그 사람 하고 있으니 정말 낯이 두껍기 한정 없구나. 왕소풍은 모든 사람들이 노기를 띠자 매우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그는 생각하기를 자기의 사촌 동생이 이들과 만나기를 원하지 않았고 또 모든 사람이 그녀에게 적의를 품고 있으니 그 중간에는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말했다. 누이, 우리가 화 아저씨 말씀대로 그 중놈을 잡아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놓은 다음 나중 이야기를 해도 늦지 않는다. 수생은 말했다. 그는 중이 아니에요. 왕소풍은 멍해졌다. 그는 자기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경멸의 눈초리를 보이자 일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더 이상 이 일에 대해 알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검을 검집에 들이밀며 큰 소리로 말했다. 여기 계신 여러 어르신과 친구들, 여러분들은 한 번 더 수고를 해주시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사람은 다시 여러분의 은덕에 감사드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허리를 숙이며 절을 했다. 여러 사람은 일제히 말했다. 그렇습니다. 빨리 가서 그 악승을 잡는 것이 급하고 그가 이 계곡을 빠져나가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더니 너도 나도 모두 동굴을 뛰쳐나갔다. 누가 동굴 속에 횃불을 남겨놓았는지 꺼질 듯 말 듯 계곡 안과 영검상협 두 사람의 얼굴에 비추고 환해졌다. 어두워졌다 하였다. 두 사람은 서로 손을 잡고 무슨 말이든 하려고 했으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를 몰랐다. 저구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들 사촌 오누이끼리 틀림없이 할 말이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그만 사라지는 것이 좋겠구나. 그가 막 몸을 피하려고 하는데 두 사람이 가까이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한 사람이 말했다. 당신은 이쪽에서 수색해 오시오. 나는 저쪽에서 수색해 오리다. 한 바퀴 빙 돌고 난 후 다시 이곳에서 만납시다. 다른 한 사람이 말했다. 좋습니다. 이 일대의 눈밭에는 발자국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 어쩌면 그 악승이 이 근처에 숨어 있는지도 모르지요. 먼저 말한 자는 소리를 낮추면서 말했다. 뭐시오? 송씨, 그 수소전은 마치 한떨기 꽃처럼 어여쁘기 그지없던데. 그 음흉한 중놈은 이 반년 동안 그녀와 아마 많은 재미를 보았을 것이오. 또 한 사람이 웃으면서 말했다. 하하하,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왕씨 성을 가진 자는 기꺼이 그 혹을 거두려 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 히히덕거리며 몇 마디 더 주고받은 후 각각 저군을 잡으러 헤어졌다. 저군은 옆에서 듣고 왕소풍과 수생을 생각하자 마음이 괴로웠다. 화철간이라는 자는 정말 악독하구나. 그는 뻔뻔하게도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수 아가씨의 명성을 훼손시키고 있구나. 그렇다고 자기에게 무슨 이득이 있을까? 화철간은 수생이 자신의 여러 가지 악행을 폭로하는 것이 염려되어 먼저 손을 써 그녀의 명성을 더럽힘으로써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듣지 않게 만든 것이다. 저구는 고개를 들어 동굴 속을 바라보았다. 수생은 뒤로 두 발자국 물러나더니 얼굴을 창백히 하고 몸을 떨면서 말했다. 오라버니, 당신은 낭설을 믿지 마세요. 왕소풍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얼굴의 근육이 실룩실룩 움직였다. 틀림없이 그 두 사람의 말이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었다. 이 반년 동안 그는 계곡 밖에서 밤낮으로 생각을 했었다. 사촌 동생이 그 음흉한 중놈에게 잡혀갔으니 어찌 몸을 깨끗이 보존할 수 있었겠는가. 단지 그녀의 생명에 아무 이상만 없다면 하늘에 감사하겠다. 그러나 사람의 욕심이란 끝이 없는 법이다. 이때 수생을 보며 그녀가 몸을 깨끗이 지키고 아무 일이 없었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는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깊이 생각했다. 이제는 강호의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알 텐데. 이 왕소풍은 당당한 산의 대장부로서 어찌 그들의 비웃음을 받겠는가. 왕소풍은 수생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고는 말했다. 우리 나가자. 수생은 말했다. 당신은 이 사람들의 말을 믿나요? 왕소풍은 말했다. 다른 사람들의 쓸데없는 말을 듣는 척해서 무엇하겠어? 그렇다면 당신은 믿는다는 말인가요? 왕소풍은 고개를 숙였을 뿐 아무런 소리도 하지 않았다. 한참 후 그는 비로소 말을 했다. 좋다. 나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겠다. 수생은 말했다. 당신은 마음속으로는 그들의 누명 씌우는 더러운 말을 믿고 계시는군요. 그녀는 잠시 말을 중단했다가 다시 말했다. 앞으로 당신은 나를 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 계곡에서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왕소풍은 말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수생은 마음이 괴로워서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대답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누명을 씌우고 자기를 멸시해도 그것은 괜찮았다. 그러나 사촌 오빠까지 자기를 미천하게 여기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한시라도 빨리 계곡에서 빠져나가 그 누구도 자기를 모르는 곳에서 살고 싶었으며 이들과는 영원히 만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황급히 밖으로 뛰어나갔다. 동굴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동안 쌓인 정 때문에 고개를 돌려 동굴 구석구석을 쳐다보았다. 이 몇 개월 동안 그녀는 이 동굴 안에서 은신하고 있었고 손재주가 좋았기 때문에 나무 껍질과 새 깃털 등을 이용해 적지 않은 요나 방석 따위를 만들었다. 그녀는 떠난다고 생각하니 조금은 서운했다. 그녀의 시선이 자기가 저군에게 짜준 깃털 옷에 머물렀다. 저군이 화를 내며 되돌려준 후 그녀는 이것을 가지고 이불을 삼으며 추위를 견뎌냈던 것이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 사람들은 그가 음탕한 중이라고 하며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만약 그를 찾아낸다면 수많은 사람들을 그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인데 어찌하면 좋을까? 그녀는 즉시 발걸음을 멈추고 그 깃털 옷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한편 왕소풍은 그 깃털 옷이 그녀의 잠자리에 놓여 있고 옷의 모양이 크고 넓은 것이 남자의 옷 같다고 생각하자 속으로 의아함이 들었다. 이건 무엇이냐? 수생은 말했다. 그것은 제가 만든 것이에요. 왕소풍은 씁쓸해져서 말했다. 이것이 내 것이냐? 수생은 즉시 내 것이 아니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대답한다면 결과가 안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주저하며 대답하지 않았다. 왕소풍은 말했다. 이것은 남자 옷 같은데? 그 목소리는 매우 텁텁하게 변했다. 수생이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이자 왕소풍은 또 말했다. 이것은 내가 그에게 짜준 것이냐?
수생은 또 고개를 끄덕였다. 왕소풍은 그 깃털 옷을 들고 자세히 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참 잘 짰군. 수생은 말했다. 오라버니는 그렇게 비약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그와 저는. 그러나 그의 눈에 핏발이 선 모습을 보자 더 이상 말을 계속하지 못했다. 왕소풍은 깃털 옷을 내던지며 말했다. 그의 옷. 그의 옷이 당신의 잠자리에 던져져 있군. 수생의 마음은 얼음처럼 싸늘하게 식어갔다. 지금까지 부드럽고 친절한 오빠라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저속하게만 여겨졌다. 그녀는 더 이상 변명을 하고 싶지 않았다. 당신은 저속하게도 나를 의심하고 있군요. 그렇다면 끝까지 나를 의심하도록 내버려 두겠어요. 저구는 동굴 밖에서 그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것을 보자 심사가 울적해졌다. 나는 미천한 사람이어서 억울한 누명이 습관처럼 따라붙어도 상관이 없지만 그녀는 귀한 집안의 따님인데 어찌 그런 누명을 쓸 수 있단 말인가. 여기까지 생각한 그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동굴 밖에서는 수십 명의 고수들이 그를 찾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샅샅이 뒤지고 있었지만 거기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는 즉시 몸을 날려 동굴 속으로 뛰어들면서 소리 높여 외쳤다. 왕소엽, 당신의 생각은 모두 틀렸소. 왕소풍과 수생은 그가 갑자기 동굴 속으로 뛰어들자 깜짝 놀랐다. 저군의 머리카락은 이미 길게 자라 옛날처럼 빡빡 깎은 중머리가 아니었다. 왕소풍은 정신을 가다듬고서야 비로소 그가 누군지 알아볼 수 있었다. 그는 즉시 검을 뽑아들며 오른손으로 수생을 밀어냈다. 그의 눈에서는 즉시라도 불꽃이 튀어나올 것 같았다. 그의 장검은 쉬지 않고 떨리고 있었다. 한시라도 빨리 저군을 죽이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저군은 말했다. 나는 당신과 싸우지 않겠소. 이 수소전은 결백하오. 당신이 그녀를 아내로 맞이한다면 정말 하늘이 내려준 복덩어리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외다. 절대로 엉뚱한 생각은 마시고 나쁜 사람들이 날조한 풍문은 믿지 마시오. 수생은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몸이 깨끗함을 증명하기 위해 이렇게 나타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녀는 감격하는 한편 걱정도 되었다. 그래서 급히 말했다. 당신은 빨리 가세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곳은 너무 위험해요. 저구는 말했다.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소엽께 이 일을 자세히 설명하여 당신이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도록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왕소엽, 이 수소전은 정말 좋은 아가씨입니다. 당신은 절대로 그녀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지 마십시오. 저구는 말솜씨가 너무 없었다. 단순한 한 가지 일을 설명하는데도 말을 더듬거리며 분명하게 설명할 수 없을 것인데 이렇게 복잡한 일을 더듬거리는 몇 마디의 말로 어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왕소풍의 의심은 오히려 더욱 깊어졌다. 수생은 급히 말했다. 당신은 빨리 떠나세요. 당신의 호의를 저는 죽어도 잊지 못할 거예요. 빨리 가세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왕소풍은 수생의 말투와 표정에서 그에게 매우 관심이 많고 정이 듬뿍 담겨 있는지라 질투심이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 소리쳤다. 나는 내 놈을 단숨에 처치하겠다. 하고 말하더니 저군의 가슴을 향해 질풍같이 일검을 찔렀다. 이 일검은 맹렬하고 날카로웠지만 저군은 이미 옛날의 저군이 아니었다. 저군은 정파와 사파 양쪽의 무공을 한 몸에 갖추고 있었다. 왕소풍의 검이 몸 앞에 이르자 그는 몸을 약간 돌려 일검을 피하고는 말했다. 나는 당신과 겨루지 않겠소. 나는 당신에게 이수소절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녀에게 추호도 의심을 품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정말 좋은 아가씨입니다. 그가 말을 하고 있을 때에도 왕소풍의 검은 왼쪽에서 2번, 오른쪽에서 3번을 찔렀으나 저구는 약간씩 몸을 돌려 피해내고 있었다.
저구는 계속해서 피하다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이 사람의 무공은 매우 높았는데 어찌 반년 사이에 이토록 무공이 무뎌졌지? 왕소풍은 맹렬히 공격해 들어갔지만 그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살짝살짝 피하자 더욱 미친 듯이 검을 휘둘러댔으며 검초는 더욱 빨라졌다. 저구는 말했다. 왕소엽, 당신은 이 수소저의 순결을 의심하지 않겠다고 말해주시오. 그럼 나는 가겠습니다. 당신의 친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 나는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습니다. 왕소풍의 검은 갈수록 빨라졌다. 저구는 비록 내공이 심오했으나 경공은 형편없었다. 그러기에 왕소풍의 검이 더욱 빨라지자 마침내 더 이상 피하지 못하게 되었다. 저구는 할 수 없이 가운데 손가락으로 왕소풍의 검신을 튕기자 왕소풍은 그 힘을 견디지 못하고 호구가 찢어지면서 검을 놓치고 말았다. 그러나 그는 다시 검을 주워들어 덤비려 했다. 저구는 다시 그가 검을 들면 상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한 장으로 그의 어깨를 살짝 밀었다. 그러나 저구는 자신의 힘이 어느 정도인가를 몰랐기에 살짝 밀었으나 왕소풍은 몇 바퀴를 돌더니 벌렁 낮아빠지면서 석벽에 부딪혔다. 수생은 그가 낭패할 정도로 넘어지자 급히 달려가 부축했다. 저구는 어리둥절해졌다. 그는 절대로 왕소풍을 그렇게 날려보낼 생각은 없었는데 그가 이렇게 넘어지자 재빨리 앞으로 나아가서 왕소풍을 부축하려 했다.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수생은 오른팔을 잡으면서 말했다. 오라버니, 아무 일 없지요? 왕소풍은 질투와 분노와 수치심에 자신을 억제할 수 없었다. 그는 수생의 마음이 저군에게 치우쳐 있고 두 사람이 연합해 자기를 공격한 후 오히려 자신을 비웃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왼 손바닥을 휘둘러서 철썩하는 소리가 나도록 수생의 오른쪽 뺨을 때리며 소리를 질렀다. 꺼져라. 수생은 깜짝 놀랐다. 사촌 오빠가 자기를 때린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그녀는 손으로 뺨을 만지면서 멍한 표정을 지었다. 왕소풍은 다시 한 손바닥을 가해 왼쪽 뺨을 때렸다. 수생은 놀라고 무서워서 저군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저군은 그녀를 끌어안고 몸을 돌려 자신의 뒤에 세워놓은 뒤 왕소풍에게 다가가며 환한 음성으로 말했다. 당신은 왜 수소저를 때리는 것이오? 그때 동굴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몇 사람이 외쳤다. 동굴 속에서 사람이 다투고 있으니 빨리 가서 봅시다. 어쩌면 악승이 거기에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수생은 뒤로 물러나면서 말했다. 빨리 떠나세요. 저는 당신의 호의를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빨리 가세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저구는 왕소풍과 수생을 번갈아 쳐다보고는 말했다. 나는 가겠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리더니 밖으로 나가려 했다. 왕소풍이 크게 외쳤다. 음흉하고 악독한 중놈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가 도망치려 하고 있으니 빨리 동굴 앞을 막아 도망치지 못하게 하시오. 수생은 급히 말했다. 오라버니, 터무니없는 말씀은 그만하세요. 왕소풍은 여전히 크게 외쳤다. 빨리 동굴을 막으시오. 빨리 동굴을 막으시오. 동굴 밖에 서 있던 7, 8명은 왕소풍의 말을 듣고 즉시 동굴 입구를 막아섰다. 저군이 빠른 걸음으로 나가자 한 사람이 일갈했다. 어디로 도망치느냐? 그러더니 검을 휘둘러 그의 정수리를 내리쳤다. 저군은 재빨리 오른쪽으로 피하며 손을 내밀어 그의 가슴을 밀쳤다. 그 사람은 똑바로 나가떨어지며 가까이 있던 3사람과 부딪혔다. 그러자 4사람이 한꺼번에 쓰러졌다. 여러 사람들이 욕을 하고 떠드는 사이에 저군은 비호같이 사라졌다. 군웅들은 그 소리를 듣고 사방팔방에서 쫓아왔다. 그러나 저군은 이미 멀리 사라진 후였다. 저군은 이때 수풀 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컴컴한 밤중이라 어느 누구도 그를 찾지 못했다.
군웅들은 그가 이미 계곡을 빠져나갔을 것이라고 여기고 추격하기 시작했다. 한참이 지난 뒤 저군은 왕소풍과 수생이 계곡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왕소풍은 앞에 있었고 수생은 뒤를 따르고 있었는데 거리는 한 발 정도 되었다. 그들의 뒷모습도 사너리를 돌아 사라졌다. 조금 전까지 떠들썩하던 계곡은 조용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다. 중원의 군웅들도 갔고 수생도 떠났으며 화철간도 사라졌다. 단지 저군만이 홀로 남아 있었다. 그동안 보이던 독수리들도 한 마리도 찾을 수 없었다. 적막하고 외로웠다. 단지 눈이 녹은 물들이 계곡 밑을 흐르고 있는 소리만이 적막한 계곡의 정적을 단조롭게 깨트리고 있을 뿐이었다.